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저는 2022년 2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격려 그리고 수고한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은 1426원대로 상승 중이며 나스닥 선물 0.6% 상승 중입니다. 환율과 나스닥 선물을 제가 매번 빨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시대이기 때문에 환율 시황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계적 금융시장의 대장인 미국 시장의 흐름을 꼭 아셔야지 우리나라 종목에 꼭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은 우리나라 시장이 열릴 때 나스닥 선물도 같이 열리게 되는데, 나스닥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도 판가름 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도 꼭 체크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2022년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손절을 하고 떠나는, 주식시장을 떠나는 시기가 아니라 신규로 진입하시는, 그리고 많이 물려 있다고 하시더라도 버텨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갭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음봉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승을 했지만 0.9% 상승을 했지만 저항선인 21선을 뚫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도 시가에서 크게 갭이 뜨지 못하면서 시작을 했고, 21선 노란선을 시가부터 크게 넘고 시작하면 참 수월하게 진행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면서 오전장에는 코스닥 지수가 힘을 내는 형국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초반에 1.2%가 넘는 상승으로 21선 저항선을 뚫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그리고 음봉,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자 코스닥이 거침없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0.94% 하락 음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르기는 참 힘든데 내려가기는 참 쉬운 그런 하루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는 변동폭이 심한 하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2% 고점까지 갔지만 0.9% 하락하면서 변동폭이 2%가 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평균선, 지수든 종목이든 가격보다 위에 있게 되면 이 이평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면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노란선인 21선 부근에서 장 초반에는 이 21선을 뚫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저항선의 무게를, 그리고 700포인트, 그리고 이 전 저점 구간인 이 부근에서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고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선물 또한 11,000포인트까지 가려고 했으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1선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리고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하락 마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평선까지의 상승, 이평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등 이평선에서 지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차트상 이평선을 활용해서 매매하면 아주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HLB 차트는
다시 최악의 모습으로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HLB는 21선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고 여기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어야 쉽게 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었으나 세력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21선 아래에서 시작했고 21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주가를 가두는 형태로 이 부분에서 계속 위아래로 주가를 가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만 저항선인 21선을 뚫고 가는 척을 했지만 거래량도 적고 상승폭도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훨씬 더 붙어야 하고 연속된 거래량이 붙는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일봉상 모습을 보더라도 거래량은 완전히 메마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는 조용을 하다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하락하게 되면 큰 물량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회복했던 121선도 깨고 4만원도 깨고 5일선도 깨는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가가 21선 위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여기 갭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 꼬리로 21선을 찍는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 되어야 됐지만 그러지 못하고 시가가 21선 아래 저항선 부근 아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지수가 1% 상승해서 0.9%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공매도들은 이런 지수 하락 탓으로 이렇게 4만원도 깨고 검은 선인 121선까지 깨면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상승을 하든 그리고 HLB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야 되지만 계속해서 여기 121선 부근에서 있는 점은 좋지 못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처럼 이렇게 121선 부근에서 시간을 끌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빨리 가줘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검은선을 이탈하면서 그리고 37,500원 241선까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 유념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121선을 깨버리면 HLB 특성상 이런 급락과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하락폭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봉상 어제 검은선인 120주 이평 이 부분을 지켜내는 흐름이었지만 오늘 20주 이평 그리고 20일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주봉상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일봉상 120일 이평 그리고 주봉상 120주 이평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월봉상 모습은 아직 아래에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내고 있지만 시간을 끌면 그리고 지지선을 계속 지지하는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이런 지지선은 깨버리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선을 지켜내야 되는 흐름을 보여야 했고 일봉상 흐름도 음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21선을 지켜내면서 HLB 그룹주 중에서는 내가 대장이라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HLB와 생명과학, 제약 등이
지지선을 지금 이탈했지만 테라퓨틱스에 의존해서 계속 가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도 오늘 지수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12,000원도 깨고 음봉으로 마감되었고 계속해서 21선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약도 오늘 유일하게 0.6% 상승을 하면서 HLB 내장 역할을 했지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고 제가 121선 여기 검은 선인 121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면서 마무리되는 하루였습니다. 글로벌은 어제 21선을 지켜내며 21선을 뚫고 그리고 121선까지 상승 여력은 있었지만 오늘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0.6% 음봉 마감하였지만 21선을 지켜내고 끝이 났습니다. HLB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10만주 넘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고 종목별로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계에서 매도함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테라퓨틱스의 영향으로 내일 다시 한번 4만원과 121선을 회복해야 하고 빠르게 이 부분에서 탈피를 하고 21선까지 뚫어야 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